너 관성이 뭔지는 알아?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한 번 가만히 있었던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 그래. 대표적인 예가 뭐야? 버스. 네가 버스에 서 있는데 응? 버스가 이 방향으로 급출발을 하면 네 몸은 어디로 쏠리니? 뒤로. 그 왜 그런 거야? 자 봐라. 너는 원래 정지해 있었지.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하고 싶어? 이동. 내 몸이 앞으로. 한 번 정지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하고 싶어 해? 정지해 있고 싶어 해. 그게 관성이야. 근데 난 이 자리에 있고 싶은데 버스가 가잖아. 그러니까 내 몸이 어디로 쏠리는 거야? 뒤로 쏠리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원래 버스랑 같이 달리고 있었어 이쪽으로. 근데 버스가 급정거를 빡 했어. 내 몸은 어디로 쏠려? 뒤로. 아 진짜? 야 버스랑 달리고 있었는데 급정거하면 네 몸이 뒤로 쏠려? 네, 앞으로. 앞으로 가는 거지. 가던 방향으로. 그게 왜 그런 거겠어? 앞으로 걸려 있어. 원래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내 몸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남아있는데 버스가 섰잖아. 그게 관성이야. 한 번 멈춰 있으면 계속 멈춰 있고 싶어 하고 한 번 움직이고 싶어 하면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하고. 자 생각을 해봐라. 네가 달리기를 막 해. 전속력으로 달리기를 막 하다가 결승선에 딱 도착하면 그 순간 여기에 딱 쓸 수 있어? 왜 못 써? 계속 앞으로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가려고 하는 뭐가 있다. 관성. 자 그러면 봐라. 네가 물건을 들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어 자빠졌어. 이렇게 앞으로 자빠지면 들고 있던 물건이 어떻게 되냐? 떨어져. 그냥 떨어져? 이렇게 뚝? 예. 막 물건을 들고 달려가다 자빠지면 물건은 앞으로 날아간다니까? 그럼 왜 그래? 앞으로 가. 물건은 원래 너랑 함께 이쪽으로 가고 있었지. 앞으로도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남아있단 말이야. 이게 관성이야. 이해했어? 예. 자 그러면 봐라잉. 운동량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줄게. 운동량의 의미는 운동량 공식부터 써줄게. 운동량. 자 공식을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는 거야? 기호로 외우는 거야. 운동량은 뭐 질량 곱하기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다. 운동량은 기호로 P야. 소문자 P. 이게 약속이야. MV. 자 M이 뭐게? P는 당연히 운동량이고 M이 뭐게? 질량. 그렇지. V는 뭐게? 가속. 아니 가속도는 A로 표시해. V는 속도. 속도. 그럼 질량의 단위로 뭘 써? 킬로그램. 그렇지. 만약에 문제의 그램으로 나오면 네.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넣으란 얘기야. 이거 약속이야. 응? 속도는 미터 퍼 세컨 넣는 거야. 자 그럼 운동량은 단위가 뭘까? 이 봐라. 이거랑 이거를 곱한 게 운동량이지. 그러면 운동량은 그냥 킬로그램 곱하기 대신 점 찍는 거야. 곱하기 미터 퍼 세컨. 그냥 이게 운동량 단위야. 두 개 곱한 거. 운동량이 뭐냐면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숫자로 표현한 거야. 이게 뭔 말이게? 봐라잉. 여기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내가 가만히 서 있는 나를 달려와서 빵 칠 거야. 내가 날아가. 자 근데 똑같은 자동차인데 하나는 1m/s로 달려오고 하나는 50m/s로 달려와서 쳤어. 언제 더 많이 날아가냐? 50.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 효과가 크다는 얘기야. 더 많이 날려버릴 수 있어. 그럼 이번엔 똑같이 50m/s로 달려. 똑같이. 근데 하나는 소형차고 하나는 25톤 트럭이야. 그럼 누가 나를 쳤을 때 더 멀리 날아가냐? 트럭이. 뭐가 크면? 질량이 크면 운동 효과가 크다. 속도가 빠를수록 질량이 클수록 충돌했을 때 더 많이 날려버린다는 얘기야. 충돌했을 때 얼마나 멀리 날려버릴 수 있냐? 이걸 운동 효과라 그래. 이해했어? 네.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클수록 커지는 거야. 여기까지 별거 아니지.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하면 돼. 그러면 그 프린트 봐봐. 프린트. 이 프린트가 어딨냐? 요거. 간단한 거야.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관성. 그리고 이걸 운동량 구해보자. 운동량. 어떻게 구할 거야? 무조건 공식 붙었어. P는 MV 붙었어. MV만 또 딸랑 쓰지 말고 무조건 공식은 앞에서부터까지 다 쓰는 거야. 자, P는 MV 쓰고 계산하고 싶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450g을 넣으면 안 돼. 킬로로 바꿔야 돼. 몇 킬로야? 0.4. 그렇죠.
공 3개 빠지는 거야. 곱하기 40m/s. 그럼 계산하면 얼마냐? 1.8 10. 이건 계산도 제대로 못해. 18kg 점 찍고 m/s까지. 이게 운동량의 단위야. 어렵지 않지? 질량하고 속도를 그냥 곱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근데 운동량 말고 이제 여기 보면 충격량이라고 있어요. 충격량은 봐라. 여기 공식이 뭐라고 써 있냐면 I는 F, 여기 델타 T라고 있는데 이 세모는 델타라고 읽어. 지난주에 배운 기억나? 들은 것 같아요. 드는 것 같아. 지난주에 이 델타를 뭐라고 배웠어? 변화량. 변화. 근데 F 델타 T라고 안 써도 돼. 이거 그냥 내가 다시 써줄게. 이거 그냥 충격량 공식 쓸 때 충격량은 I로 표시하거든? 그냥 FT로 써도 돼. 델타는 붙는 데도 있고 안 붙는 데도 있어. 책에 따라 조금 다른데 외울 때 그냥 T로 외워도 돼.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 이건 충격량이고 F가 뭘 의미하는 기호야? 힘. 아, 그렇지. T는? 무게. T가 뭐에 약자겠어? 시간, 타임. 그럼 시간의 단위로 뭘 쓰겠냐고? 세컨. 초. 힘의 단위는 뭐 쓰냐? 뉴턴. 뉴턴. 그럼 충격량은 이거 2개 곱한 거니까 단위를 뭘 쓰겠어? NS. 뉴턴 세크.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냥. 이게 충격량이야. 그럼 충격량이 대체 뭔데? 충돌했을 때 너한테 충격을 얼마나 주냐고. 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그러면 이게 3번을 풀 수 있어요. 봐라. 충격량은 얼마니? 그러면 충격량 공식을 써, 일단. 공식부터 쓰고 I는 FT를 쓰고 힘 얼마? 있어, 문제? 읽어봐. 힘 0.1죠. 힘 힘 100뉴. 100뉴턴 있잖아. 곱하기 시간 몇 초를 줬대? 100뉴턴을 0.1초 줬대. 그럼 얘가 충격량 얼마를 받은 거야? 10 뉴턴 세크를 받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괜찮지? 자, 지금부터가 핵심이야. 잘 봐. A라는 물체가 있어. 응? A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가 질량이 4kg야. 얘가 2m/s로 달리고 있었거든? 여기 B가 있는 거야. B는 멈춰 있어요. 정지 상태야, 정지. 질량은 1kg야. 자, 그럼 잘 생각해봐. A가 달리는데 B가 멈춰 있으면 가다가 어떻게 돼? 부딪히겠지? A가 B에 박았단 말이야. 그러면 B 입장에서는 A가 B를 빵 박으면서 A가 B한테 뭘 준 거냐면? 충격량. 그렇지. 근데 충격량을 어느 쪽으로 줬어? 오른쪽. A가 B를 박으면서 오른쪽으로 충격을 준 거 아니야? 예. 그러면 B는 땅 충격을 받고 나서 충돌 후에 어떻게 되겠어? 날라가요. 오른쪽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치?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B는. 근데 A는 A가 B를 박으면서 A만 B한테 충격을 준 거야? 동시에 B도 A한테 준 거야. 안 그래? B는 A한테 어느 방향으로 충격을 준 거야? 왼쪽. 그치, 이쪽으로 준 거야. 그럼 A는 어떻게 될 것 같냐? 뒤로 뒤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으로 계속 가지만 멈춰. 느려질 수도 있지. 물론 멈출 수도 있어. 그래서 A는 오른쪽으로 충돌 후에 가긴 가는데 느려졌다고 적을 거야. 그래서 충돌 후에 A는 속도가 1m/s가 돼. 자, B는 모른다고 치자. A부터 볼게. 충돌 전. A 충격량 얼마야? 충격량 아까 P로 표시한다 그랬다? A의 충격량이니까 PA로 쓸게. 자, A 충격량 충돌 전에 얼마였어? 아니, A 운동량. 충돌 전에 얼마였어? 4 운동량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고? 혹시 봐봐. MV. 얘 질량이 얼만데? 4kg. V가 얼마야? 2 2였지? 그럼 얘 운동량이 얼마였어? 8 8. 단위는 내가 생략할게. 킬로그램 미터/s. 근데 충돌을 했다? 충돌 후의 운동량은 얼마인지 계산해봐. 자, 충돌 후니까 P, A 프라임으로 쓸 거야. 충돌 후에 질량이 바뀌냐? 그건 아니지. 4kg 그대로. 속도 얼마야? 예. 그치. 얘 충돌 후에 운동량 얼마야? 4 4야. 운동량이 줄었네. 자, 여기서 A의 운동량 변화량을 계산해보자. 4 자,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더라? 변화량 힘 힘
내가 지난주에 속도 변화량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를 빼는 거다.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다.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거야. 자, 얘 운동량 변화량 얼마야? 4 잘 봐.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4지.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야 되는데 4가 줄은 거야. 그죠? 왜 줄었어? B한테 준 거 아니에요? 오. B한테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받아서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가 가지는 운동량을 B한테 줬다고 생각해도 무방. 그래도 돼. 그러면 이번에는 충돌 전에 B의 운동량 구해볼까? 충돌 전 B의 운동량은 얼마였어? 1 왜 1이야? 운동량 어떻게 구하는데? P는? MV MV 운동량 얼마였어? 정지하면은 응. 0 속도가 0. 속도가 아, 없어. 0. 빵이었어, 빵. 근데 얘가 충돌을 했다? 충돌 후 B의 운동량을 PB'이라고 하지. 자, 충돌 후의 운동량이 얼마야? 질량은 그대로 1kg. 1 V를 알아? 몰라요. 몰라. 근데 얘가 지금 4를 줄었잖아. 4가 감소했잖아. B는 대신 그 4를 받아서 얻어야 돼. 4가 늘어야 돼요. 그럼 얘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얼마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4가 나와야 돼. 그럼 이게 얼마여야 해? V가 4 그렇지. 이게 4가 나와야 얘가 4 증가한 게 된단 말이야. 즉, 얘 충돌 속도는 4m/s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때 요 주고받은 이 주고받은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충격량이야. 이게. 요거는 A가 B한테 받은 충격량. 이거는 B가 A한테 받은 충격량. 근데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얘는 운동 방향이랑 반대로 받아서 그렇고 얘는 이 방향으로 받아서 그런 거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둘이 주고받은 크기는 똑같은 거지. 방향이 반대라서 마이너스가 붙었을 뿐 크기는 똑같이 주고받은 거거든. 즉 얘네들의 충격량의 크기는 둘이 같단 말이야. 과학에서 크기라는 말이 붙으면 뭐다? 힘 과학에서 크기가 붙으면 뭐다? 절대값. 부호 빼고 숫자만 보란 소리라니까. 부호 빼고 숫자만 보면 둘이 똑같이 주고받았잖아. 이걸 충격량이라 그래. 근데 내가 아까 충격량 공식을 뭐라고 적어줬어? I는 FT지. 지금 여기에 I는 FT 공식에서 F는 힘이고 T는 시간인데 지금 여기서 충격량을 구하는데 FT 공식 썼냐? 아니요. 힘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근데 충격량 어떻게 구했어? 이 4를 나중 거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서. 즉 충격량은 공식이 2개야. 힘 곱하기 시간으로 해도 되고 두 번째 충격량을 구할 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서 구해도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운동량의 변화 그렇지. 변화량. 그리고 문제 풀 때 자, 다음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시오. 그럼 결국 뭐 구하라는 소리야? I 충격량 구하라는 소리야.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충격량이 같은 말이야. 근데 충격량이라고 안 쓰고 꼭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쓰는 문제가 많아. 오케이? 이해했어? 그래서 문제 힌트를 잘 보고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1번 공식을 써야 되는 문제인지 2번 공식을 써야 되는 문제인지 잘 봐야 돼. 만약에 2번 공식을 써야 되는 문제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을 하는 거잖아. 나중 운동량은 MV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운동량 MV 처음 속도. 충돌한다고 질량이 변하진 않을 테니 결국 속도가 변하는 거거든. 나중 처음이 무슨 나중 처음이야? 충돌 후 충돌 전을 말하는 거야. 이해했어? 이게 이해됐으면 이제 얘를 풀 수가 있어. 네 번째 문제 봐라. 야구공이 날라오는데 방망이로 쳐서 반대로 날려버린 거야. 그럼 봐봐. 야구공이 질량이 얼마짜리야? 0.5kg. 0.3m 얼마의 속도로 날라오고 있었대냐? 3m 원래는 2로 날라오고 있었어. 2m/s로. 근데 이걸 방망이로 쳐가지고 3으로 날려보낸 거야. 자, 얘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래. 충격량 공식이 몇 개? 2개 1번 공식을 써야겠니? 2번 공식을 써야겠니? 이 문제에서. 2번 왜냐면 그 힘이 아니라 변화량
질량이랑 속도가 있어서 운동량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잖아. 어차피 여기서 1번 공식은 쓰지도 못해. 왜? 힘도 없고 시간도 없어. 그럼 2번 공식을 쓸 거야. 자, 2번 공식. I는 항상 공식을 쓰는 거야. I는 뭐? 2 곱하기 0.5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내가 나중 처음이라고 표시해도 되고 V 제로로 표시할 수도 있어. 제로가 붙으면 처음이란 뜻이었던 거 기억나? 자,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얼마야? 여기서 누가 나중이야? 2야 3이야? 2 이거는 충돌 전이지. 이게 충돌 후고. 누가 나중이야? 3 충돌 후가 나중이지, 이 사람아. 그러면 충돌 후 운동량에서 충돌 전 운동량을 빼는 거야. 충돌 후 운동량이 얼만데? 이 공식 그대로 넣어봐. 1.5 0.5 곱하기 3이지. 그래서 1.5 빼기 처음 운동량 0.5 곱하기 자 2를 하면 될까? 이게 문제야. 분명 여기서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걸 그냥 빼면 됐어. 자, 이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는 뭐게? 반대 방향. 얘는 방향이 계속 똑같은 방향이었어.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 거야 우리가. 근데 얘는 방향이 뒤집어졌네. 이러면 신경을 써줘야 돼. 어떻게 신경을 써? 방향이 뒤집어지면 둘 중에 한 놈을 플러스로 잡아. 그럼 자연스럽게 한 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방향이 반대면 어떻게 해라? 속도에서 둘 중에 하나를 마이너스로 잡아라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로 잡았으니까 충돌 전 속도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는 거야. 방향이 아까랑 반대였잖아. 충돌 후랑. 그럼 이게 얼마? 2.5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돼. 단위는 충격량이니 뉴턴세크. 근데 이제 꼭 이걸 플러스로 잡아야 되나요? 나는 나중 걸 마이너스로 잡고 싶은데? 얘를 플러스로 하고 싶은데? 상관없어. 뭘 플러스로 잡든 그건 너 맘이야. 근데 문제는 나중 걸 마이너스로 잡아버리면 얘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2.5가 나오거든. 답이 달라지네? 아니지. 크기 그렇지. 항상 크기를 구하라 그래. 방향은 의미가 없거든. 절대값으로 답을 쓸 거니까 어차피 어디에 마이너스를 잡든 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가 2.5가 나와. 어떤 식인지 알겠어? 예. 이해했어? 예. 그럼 야구공과 야구 방망이의 충돌 시간. 자, 이번엔 충돌 시간을 알려주고 힘을 구하래. 어떤 공식 써야 돼? 첫 번째 그렇지. 공식이 뭐더라? B는 I는 F T T. 자, I 알아? 지금 이 셋 I 중에 알아.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T I F 그지 힘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구하라 그런 거야. I 알아? I? 아까 위에서 구한 그렇지. 위에서 구한 거 2.5. 집어넣어. F를 모르잖아. 내비둬. 시간. 0.0 그럼 여기서 F가 얼마냐? 25 25? 250 아니야? 200 250. 자, F니까 단위가 뭐로 들어가야 돼? 힘이잖아. 뉴턴 그렇지. 단위만 제대로 갖다 잘 붙여주면 된다 이거지. 어떤 식인지 알겠어? 위에서는 왜 이 공식을 써야 했고 밑에서는 왜 이 공식을 써야 했는지 잘 생각해봐. 이해했냐? 짱 잘하는데? 안 어렵지? 거봐.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이제 그래프가 나와요. 무슨 그래프? 속도 힘 이번에는 힘시간이야. 힘시간. 자, 힘시간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5N을 10초 받았다? 만약에 이런 식이야. 힘시간 나오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 힘과 시간으로 되어 있는 공식. I I는 FT. 힘 곱하기 시간을 하면 뭐가 나와? 변화 충돌량 충격량. 충격량 무슨 얘기야? 힘 곱하기 시간을 했을 때 그래프의 넓이 밑넓이가 충격량이란 얘기야. 근데 그래프가 꼭 이렇게 예쁘게 안 생길 수도 있어.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 힘 시간 이렇게 해놓고 뭐 이따구로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상관없어. 힘 시간 그래프는 무조건 밑넓이가 뭐다? 그 충격량 충격량. 그럼 얘 밑넓이 구하면 얼마냐? 이거 한번 계산해보자. 얘 밑넓이 구하면 얼마야? 10 뉴턴세크. 이게 이물체가 받은 충격량인 거야. 그럼 문제에 이렇게 해놓고 이물체는 질량이 2kg다. 그리고 처음엔 정지 상태였다. 2초 후에 속도를 구하시오. 어떡할 거야?
공식 어디다 넣어? 뭘 구하라고요? 2초 때의 속도를 구하는 게 문제야. 2초 때 속도는 얼마게? 속도가 들어가는 공식. 충격량과 속도가 들어가는 공식.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봐봐. 얘 충격량 알지? 어디 있어? 민넓이 10 집어넣어. 요 자리에. 질량 2kg 알려준 거. 속도 나중 속도니까 이게 2초 때 속도 몰라. 빼기 얘는 뭐냐면 처음 속도지. 언제가 처음이야. 근데 처음에 정지했었다 그랬거든. 어차피 이게 0이야. 따라서 2초 때 속도 얼마? 5m/s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이해되지? 할 수 있겠지? 안 어렵지? 야 이게 운동량 충격량이 다야. 아까처럼 충돌 전후에 속도 방향 바뀔 때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는 것만 있지 않으면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 어때? 괜찮지? 잘하는데?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문제에서 뭐가 문제냐면 힘시간 그래프를 거의 95%는 주거든? 잘 때가 아니야. 진짜 5%의 경우 운동량 시간을 줄 때가 있어. 운동량 시간 그래프를 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쉬워. 질량 2kg짜리다.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밑넓이의 의미가 없어요. 힘 시간은 밑넓이가 충격량이지만 혹시라도 운동량 시간을 주면 밑넓이의 의미가 없고 얘는 그냥 2초 때 운동량이 10이네? 운동량 공식 뭐더라? P는? MV. 그럼 운동량이 10, P가 10, 질량 2kg 알려줬고 V 얼마? 5m/s. 그냥 읽는 거야 얘는 이렇게. 읽어서 시계다 듣는 거야. 힘 시간 그래프일 때는 밑넓이가 충격량인 걸 구해서 충격량 공식을 썼지만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밑넓이 필요 없이 그냥 운동량 공식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돼. Y축이 운동량이니까. 이해했어? 오케이? 자, 다 했어. 그럼 유리컵 얘기해보자. 유리컵을 두 개가 똑같은 거야. 질량이랑 모든 게 똑같은 유리컵 두 개를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시켜. A, B. 질량도 같아. 근데 한 놈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고 얘는 푹신한 카페트 위에 떨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A는 깨지고 B는 안 깨졌다는 거지. 자, 이때 A와 B가 바닥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누가 클까요? A. 그게 아니라는 거야. A요. 자, 왠지 알아? 충격량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아까 7글자. 운동량의 변화량. 다시 충격량의 다른 이름이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 근데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다?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거거든. 얘네들이 바닥에 막 도달해서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 같아 달라? 속도 같아. 똑같지. 그리고 질량도 같은 컵이지. 그럼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운동량이 같네? 근데 바닥에 닿고 나서는 어쨌든 둘 다 멈추잖아. 빵 됐네 운동량이 빵. 그럼 운동량이 원래 똑같았고 마지막에 빵이 된 것도 똑같으니 변화량이 즉 얘네들이 바닥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똑같아. 똑같은 충격량을 받은 거야. 근데 왜 A는 깨지고 B는 안 깨지는 거야? 충격량 똑같이 받았는데. 바닥 차이. 자, 무슨 차이냐가 핵심이야. 충격량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F, T. 근데 얘네들이 뭘 똑같이 받았다고? 이걸 똑같이 받았다니까? 깨지고 안 깨지고는 충격량의 차이가 아니야. 그럼 무슨 차이 이게? 힘. 자, 시멘트 바닥은 딱딱해. 딱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컵이 떨어지다가 빵!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카페트는 푹신하지? 자, 떨어지다가 그 충격 흡수가 왜 일어나는지를 묻는 거야. 떨어지다가 푹신한 데 닿는 순간 얘가 카페트와 함께 푹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뭐가 길어져? 시간. 그래, 이게 길어지는 거야. 이게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럼 충격량이 같은데 시간이 길어지면 받는 힘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힘을 덜 받는 거야. 충격량을 덜 받은 게 아니야. 충돌 시간이 길어서 힘을 덜 받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럼 봐라.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애는 시간은 짧아. 대신 힘을 많이 받았지. 카페트에 떨어진 애 봐라. 시간이 길어.
힘을 적게 받았어. 하지만 뭐는 똑같이 받았다고 잘 때야? 충격량. 충격량. 근데 힘 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충격량이라고? 민널비. 그래. 그럼 얘네들의 민넓이를 구해보면 어떨 거란 얘기야? 같다. 똑같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의 민넓이는 둘이 같아. 충격량은? 민넓이랑 충격량이랑 같은 말이잖아. 같아. 운동량 변화량은? B가 더. 충격량이랑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은 말이니까 이 위에 세 개가 싸그리 똑같은 말인 거야. 근데 힘은 누가 많이 받았어? B가 시멘트였나? 힘은 누가 많이 받았어? 시멘트에 떨어지네. A가 시멘트. A가 힘을 많이 받은 이유가 뭐야? 시간을 누가 길게 받았거든? B가 길게 받았거든. 이해됐냐? 네. 자, 이때 요 힘 있지, 힘. 이 힘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야. 얘를 그냥 힘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얘를 그냥 평균 힘이라고도 하고 여기 이름 보여? 이게 헷갈려. 충격력이라고 불러 얘를. 얘는 이름이 뭐지? 충격량. 얘는 이름이 충격력. 두 개가 다르고.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이거 말로 설명해봐. 왜 깨지지 않는지 한번 서술해봐라. 뭐라고 쓸 거야? B는 그 떨어지면서 충돌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그렇지? 때문에 힘을 더 적게 잡아. 오, 굿잡. 근데 앞에 이 말이 들어가야 돼. A와 다르게 B가 받은 뭐는 힘. 충격량은 같으나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충격량은 같으나 B의 충돌 시간이 길어서 어쨌다는 거야. 힘을 작게 받아 깨지지 않았다야. 이해되지? 그러면 충격을 가하는 동안 받는 힘의 이름 아까 충격력, 충격량하고 충격력을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럼 충격량이 같다면 충돌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힘을 덜 받아서 안 깨진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걸 실생활에 이용한 예에 뭐가 있을까? 똑같이 충돌했는데 푹신해서 안 다치게 하는 거. 막 구조할 때. 오, 에어매트. 맞아, 에어매트. 그 다음 에어백. 에어백이 안 터지면 앞에가 단단하잖아? 빵! 충돌 시간이 짧아. 근데 에어백이 터지면 푹신해 푹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충돌 시간이 길어져. 힘을 적게 받는 거야. 에어백이 터지든 안 터지든 내가 받는 충격량은 똑같아. 충격량은 같은 거야. 근데 충돌 시간이 길면 뭐가 주는 거야? 힘이 주는 거야, 힘. 알겠어? 이게 중요해. 에어매트, 에어백, 그 다음에 뭐 푹신하게 이런데 부딪히지 말라고 막 스펀지 나는 다 똑같아. 다 이런 원리야. 헬멧 똑같아. 안에 푹신푹신하거든. 그리고 범퍼는 원래 찌그러지라고 있는 거야. 충돌하면서 찌그러지면서 일부러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거라고. 그럼 덜 다쳐. 자, 그러면 이런 거. 글러브를 끼고 공을 봤는데 저기서 야구공이 날라와. 공을 봤는데 누가 이렇게 팔을 빳빳하게 쫙 펴고 빡 이렇게 받냐? 받으면서 어떻게 해? 손을 같이 뒤로 빼. 충돌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이거랑 비교해야 되는 게 있어. 자,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뭐냐면 얘 사람이야, 사람. 응? 사람이 빨대를 물고 있는 거야, 입에. 빨대 안에 휴지 있지. 휴지를 물에 뭉쳐갖고 여기다 껴. 그리고 입으로 훅 불어서 쏠 거야. 근데 자, 이건 A. 똑같은 빨대인데 휴지를 여기다 놓고 쏴. B. 부는 힘은 똑같이 불 거야. 누가 더 멀리까지 날아가게. B. 왜? 시간이 더 긴. 그치. 얘는 요만큼 날아가는 동안만 힘을 받지만 얘는 이만큼 가는 동안 힘을 받으니 자, 지금 힘을 받는 시간이 누가 길어? B가 길지. 힘은 어떻게 받았어, 둘이? 똑같이 받았어. 같은 세기로 불 거란 말이야. 이게 일정한 상황이야. 그럼 충격량을 누가 많이 받아? 충격량을 B가 더. 그렇지. 자, 아까 전에 이 에어백이랑 뭐가 달라?
에어백이랑. 에어백은 누가 일정했어? 힘. 충격. 이게 일정했어. 대신 누굴 늘렸더니 시간을 늘렸더니 힘이 줄었다고. 이거는 힘이 일정해. 그리고 시간을 늘렸더니 충격량을 많이 받아서 얘가 더 충격을 많이 받아갖고 더 멀리 날아간다. 야. 차이를 알겠어? 그럼 이거는 안전장치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더 멀리 날리고 싶으면 힘을 더 오래 줘라야. 자, 대표적인 예 하나 대볼까? 힘을 오래 주면 멀리 날아가는. 고무총. 그치, 고무총을 조금 당기는 거랑 길게 당기는 거. 그 다음에 총도 마찬가지인 게 권총하고 장총. 누가 더 총알이 멀리 날아갈지 생각해봐라. 그치? 그게 왜겠어? 권총은 짧아. 총알을 미는 시간이 짧아. 근데 장총은 길잖아? 총알을 미는 시간이 길어. 훨씬 멀리 날아간단 말이야. 그 다음 당구 칠 줄 알아? 당구 칠 때 네가 공을 최대한 많이 돌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씹히는 거. 아, 물론 스핀을 걸어야 되는데 최대한 길게 돌리고 싶어. 그럼 큐를 쭉 끝까지 민단 말이야. 빵하고 빵이 뭐가 다른지 생각해봐. 빵은 얘를 짧게 주는 거야. 근데 빵 뭐지? 길게. 그럼 힘이 많이 들어가. 속력이 빠르니까 더 오래 돌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다 얘랑 관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안전장치랑 쟤랑 원리가 다르지 지금. 누구가 일정하냐에 따라 시간을 길게 줬을 때 어떻게 되냐가 달라지잖아. 이거 구분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질문을 대답해봐. 자, 이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 점프를 할 거야. 예를 들어 피겨 선수다 이거야. 무릎을 구부리고 어떻게 해야 점프가 되냐. 이렇게 구부리고 자, 얘가 뛸 거야. 저 멀리까지. 이렇게 뛰어. 이렇게 날아. 그러면 올라갔다가 이제 착지를 해. 착지할 때도 사람이 뻣뻣하게 착지하진 않지. 무릎을 구부리고 착지한다. 자, 뛸 때 무릎을 구부리는 거랑 바닥에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 뛸 때 구부리는 건 무슨 원리야? 힘을 더 주려고. 자, 힘을 더 주려고야. 잘 생각해봐. 여기서 시간 늘리는. 그렇지. 무릎을 작게 구부리든 많이 구부리든 힘은 똑같이 주는 거야. 많이 구부릴수록 시간이 올라가. 그럼 뭐가? 충격량이 증가하면서 더 높이 뛸 수 있어. 떨어질 때 무릎을 구부리는 건 뭐야? 시간 이거는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 힘. 아니지. 시간. 아니지. 충격력. 그렇지. 내가 여기서 떨어질 때 무릎을 구부리든 말든 내가 받는 충격량은 같아. 이게 일정한 상태에서 구부리면 이게 늘어나. 그럼 뭐가 바뀌어? 내가 받는 힘이 줄어서 안전하게 착지돼. 완전히 두 개가 다른 경우라는 거야. 구분돼? 이것까지 할 수 있으면 여기 완벽한 거야. 자, 그러면 에어백의 원리는 알았어. 같은 충격량을 받아도 충돌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이겠다. 이게 에어백이지. 그럼 안전벨트는 뭐야? 원리가? 좀 잡아놓는 거 아니에요? 자, 맞아. 잡아놓는 거야. 왜 잡아놔야 돼? 아까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랑 관계가 있어. 왜 잡아놔야 돼? 힘을 아예 안 받으려고. 아니지. 만약에 안전벨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사고 났어. 날라. 왜 날라가? 관성. 그렇지. 그거라니까. 내가 차를 타고 달리다가 차와 함께 달리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달리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 차가 빵 정지를 해도 내 몸은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겠지. 안전벨트는 그걸 막아주는 장치야. 그럼 안전벨트는 충격량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에어백이랑 안전벨트는 둘 다 안전장치지만 원리가 달라. 안전벨트는 뭘 막아주는 거야? 관성으로 내 몸이 튀어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야. 에어백은 충격량은 못 줄인다니까. 충돌 시간을 늘려서 힘을 적게 받게 해주는 장치. 두 개가 좀 다른 거다. 그것까지 구분하면 여기는 완벽한 거야. 안 어렵지?